안녕하세요, 유복맘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막상 준비하려면 다소 막막한 소풍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직 교사가 알려주는, 사실 전직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뭐하죠. 며칠 전까지 제가 또 일을 했었으니까. 전직 교사가 알려주는 소풍 준비부터 도시락까지 완벽 마스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약간은 교사 중심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기본 준비 사항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준이가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원복인데요. 소풍 및 원 행사날에는 이 원복을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교사가 아이들 인원 파악하기에도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혹시나 무리해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같은 색이나 이런 패턴을 보고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시에는 꼭 원복을 입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이제 야외 활동으로 인해서 간혹 이렇게 선크림을 아이 가방에 넣어서 발라달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수시로 덧발라야 하는 피부 질환을 가진 친구가 아닌 이상은 가정에서 이제 미리 발라서 등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벌레가 많이 있는 산으로 야외 활동을 갈 시에는 뿌리는 벌레 퇴치제보다는 아이가 항시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이런 밴드형으로 된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별도의 공지사항이 없으면 안 쓰고 가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럴 일은 많지는 않지만 혹여 이제 잃어버려도 정말 마음이 쓰라리지 않을 모자로 보내주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영아랑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물건을 챙기기 어려워서 잠깐 사이에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보내실 경우에는 여기 안에 끈이 달린 모자로 준비해 주시고, 택 안에다가는 아이의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날씨가 조금 쌀쌀하다고 느껴져서 바람막이를 입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외투를 챙겨주시기보다는 원복 안에 여러 겹으로 입히시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이 이제 전부 챙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준이 같은 친구들은 더워도 외투를 이제 벗어달라는 말을 못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루 종일 놀이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차라리 안에다가 얇게 여러 겹을 입혀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양말은 발목 양말이나 목이 짧은 양말보다는 이제 실외 활동 시에는 이렇게 목이 조금 더 긴 양말이 좋고요. 운동화도 슬립온이나 이렇게 창이 낮은 신발, 아니면 끈이 달린 신발이나 고무 신발보다는 이렇게 쿠션감이 있거나 가벼운 운동화로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없었던 준비물인데 이제 생겼죠. 가방에는 여분 마스크를 꼭 넣어주시고, 도시락을 먹을 때 마스크를 이제 벗는 일이 생기니 마스크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거나 마스크 줄을 꼭 걸어주세요. 그리고 만 1세나 2세 친구들 중에 배변 훈련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소풍 하루쯤은 기저귀를 채워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이도 낯선 외부 환경에서 배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음껏 놀이할 수가 있으니, 그날 하루니까 그날 하루는 원이랑 이야기를 하셔서 기저귀를 채워주시는 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미하는 친구들은 교사에게 미리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차량에 탑승했을 때 교사 옆자리에 앉히거나 아니면 교사가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아이의 안색이나 컨디션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꼭 알려주셔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별도의 공지사항이 없다면 뭐 구급약품, 여벌옷 등은 원에서 챙겨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소풍의 꽃 도시락 편입니다. 요즘은 기관에서 직접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는 곳도 많고, 아니면 기관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표 도시락을 준비해 오라는 곳도 아직은 많이 있죠. 소풍을 가게 되면 기관에서 공지가 오게 될 거예요. 도시락을 견학지에서 먹는다는 걸 전제로 대체로 준비물은 도시락, 간식, 물,
음료수, 이제 요게 기본 사항이죠. 오후 3시 전후로 기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도시락 외에 간식도 점심시간에 먹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제 간식을 오후에 먹게 되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멀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아이들 먹는 양을 잘 생각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아이가 음식을 남겨서 가정으로 보냈을 시에는 상했을 위험이 있어서 대체로 폐기 후에 빈 도시락만 가정으로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먼저 도시락통은 어떤 걸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애기 소풍 가서 기분 내고 오라고 3단 도시락통 요만한 거 준비해 주시는 분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여기 3단 도시락통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아이 혼자 먹으라고 보내주시는 건 아니고 이제 친구나 이제 선생님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이제 엄청난 크기의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딱 내 아이 먹을 양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개인차가 있어서 도시락통 추천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자 일단 이제 다른 잠금 장치가 없는 그 2단 밴드형 도시락이 있어요. 네, 그냥 밴드를 풀르면은 바로 위에 겉뚜껑 없이 바로 개봉이 되는 도시락통이 있는데 그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내면 이제 와르르 바로 쏟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도시락통이 좋은데 이거는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잠금 장치가 있기는 한데 이 도시락통은 이제 열면은 바로 이제 개봉이 되는 도시락통이죠. 위에 뚜껑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밴드형 도시락 같이 요 잠금 장치 없이 밴드형인데 바로 풀르면 개봉이 되는 도시락. 이런 도시락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쏟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적절하진 않은데 저희 집에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이걸로 갖고 왔는데 요즘 이렇게 땡박스라고 해가지고 가로형으로 된 도시락통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열어야지만 되는 가로형으로 된 이제 밀폐형으로 된 가로형 도시락통이 있는데 이제 가방이 아무래도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서 음식물이 안 샌다고는 해도 간혹 이제 과일이랑 이제 김밥이 같이 이제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음식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쁘게 담아줬는데 가방에 세로로 담다 보면은 한쪽으로 음식물이 다 이제 쏠리다 보면은 모양도 다 이그러져 버리고 하니까 그런 도시락도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이 밀폐가 되는 이런 2단형 도시락이 가장 싸기도 편하고 아이들이 열어서 먹기도 조금 수월한 도시락통이긴 해요. 이제 이런 도시락통은 플라스틱류랑 스텐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플라스틱 도시락통은 가볍지만 내구성이 조금 다소 약한 편이 있고 이런 스텐 도시락통은 내구성은 되게 좋죠. 내구성은 좋고 이제 찬기도 조금 오래 가기는 하는데 따뜻한 것도 근데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만나는 음식들을 도시락에 넣어줘야 할 텐데요. 이제 견학지에서의 식사 시간이 그리 이제 길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외부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놀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조급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유준이 같은 친구들은 가서 빨리 놀아야 하는데 거대한 3단 도시락통 이런 거 보면 아마 무척 실망하겠죠. 메인 식사는 아이가 평소에 잘 먹고 좋아하는 탈이 났었던 적이 없던 음식들로 준비를 해주세요. 소풍이라서 꼭 김밥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김밥 싸는 분들도 계신데 아이가 평소에 김밥을 잘 먹고 좋아했다면 괜찮지만 질긴 김 때문에 한 번씩은 꼭 목에 걸린다거나 이것저것 야채가 가득 들어있는 김밥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면 사실 이제 엄마의 고정관념 때문에 김밥을 굳이 싸줄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햄만 들어간 김밥도 좋고 아니면 그냥 주먹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밥 사이즈는 평소에 연습이 됐다면 사이즈 이제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한 입에 쏙 넣어서 씹을 수 있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유부초밥도 마찬가지인데 꼬마 유부초밥도 사실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유준이는 먹다가 다 이게 질질질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준이가 도시락을 싼다면 이제 유부초밥 같은 경우는 안 싸줄 것 같아요. 김밥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짭짤하게 볶음밥을 해서 작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김을 둘러주셔도 좋고, 이제 밥이 고스라면 주먹밥이 다 흐트러지니까 얇게 이제 질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슬라이스 햄이나 달걀 지단에 돌돌 말아주셔도 훌륭한 한 끼가 된답니다. 사실 유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김가루 주먹밥이에요. 메인 식사 외에 다른 부식을 넣어주고 싶으시다면 뭐 간단하게 문어 소세지나 치킨 너겟, 치즈찜 롤빵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큰 사이즈의 샌드위치를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없을 것 같죠. 근데 진짜 이만한 샌드위치 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잘 먹었을지언정 밖에 나와서는 아이들이 이제 안에 있는 양상추랑 야채는 다 또 빼고 먹어요. 또 막 하나씩 또 다 건져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골라내느라고 그것도 다른 걸 또 못 먹고 식사 시간이 또 빠듯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샌드위치 야채가 들어간 이제 샌드위치류는 조금 이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다면 얼음팩 같은 거 도시락통 위에 하나 얹어 주시거나 이제 테이핑을 해서 붙여 주시면은 이제 상할 위험도 조금 더 적어지겠죠. 자, 이제 과일로 가볼게요. 과일은 블루베리, 포도, 방울토마토, 딸기, 수박같이 바로 먹을 수 있고 갈변이 되지 않는 과일이 좋고요. 사이즈는 이제 포도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 이제 2분의 1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게 아이들이 먹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위에 이제 이쑤시개 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6, 7세 정도면 괜찮은데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간혹 이렇게 엄청나게 날카롭고 끝이 길거나 이렇게 삐죽한 경우에는 좀 위험한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안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또 요게 이쑤시개 픽이 도시락을 또 한껏 꾸며주니까 또 우리가 안 넣을 수는 또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짧고 끝이 뭉뚱한 이쑤시개 픽을 선택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제 픽이 작기도 하고 개수가 여러 개라서 선생님이 챙기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이제 없는 셈 치고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과자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뭐 몽실통통이나 빈치같이 손에 묻어나거나 온도차에 따라서 녹아버리는 초콜릿류나 이렇게 젤리, 마이쮸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마이쮸나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도시락통에 여러 개 챙겨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서로 이제 달라고 다투고 토라지고 이제 막 이제 되게 슬픈 또 점심시간이 돼요. 이제 간식 도시락이랑 이제 메인 도시락이랑 이제 동시에 같이 꺼내놓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어린 마음에 또 욕을 먼저 먹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싼 이제 맛있는 도시락이 이 친구들한테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은 정말 간식답게 양을 적게 해서 담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도시락통에 과자를 담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통에 과자를 조금씩 담아가지고 넣어서 주시고요. 언제나 집에서 기관으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음료를 이제 챙겨가는데 대부분의 음료는 이제 이렇게 이런 통으로 생긴 음료수를 이제 많이 보내시게 되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음료의 양이 점심시간에 먹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유준이는 이거 아마 주면 이거 한 큐에 다 들이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메인 식사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남기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여기 안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밀폐되어 있는 막에 있는 거 이거 꼭 벗겨서 기관으로 꼭 보내주시고요. 이제 저라면은 이제 음료의 절반 정도는 따라내고 이제 요 나머지만 보낼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여기 물도 있으니까 굳이 가방에 이제 무거우니까 꽉 채워 보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가 친구들이랑 간혹 겹쳐요. 다 대부분 요거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꼭 기재해 주세요. 우리 집에 네임 스티커 넘쳐나잖아요. 그거 꼭 이제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종이팩 형식으로 된 거나 이렇게 된 거, 네, 비닐팩 요걸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집에서는 연습이 잘 돼서 잘 할지는 몰라도 이제 밖에 나가면 아이들도 이제 흥분된 상태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제 꾹 누르거나 이제 힘 조절 때문에 이제 누르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 음료만 먹는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빨대컵에 옮겨서 이제 담아서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소풍 하나 가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편에서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지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누었으면 하는 아이 기간에 대한 궁금증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면 또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